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무디스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강등했다는 소식에 약세로 좀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출렁거리는 그런 장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처음 들려오는 그런 소식이야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런 소식들이 이제 한두 번 들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시장에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반영된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또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에 또 6일 연속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결국 종가 기준으로 2포인트가 상승한 535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주 그냥 장중 내내 코스닥 아주 탄탄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좀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낙폭을 상당 부분 줄여서 겨우 3포인트 빠졌습니다. 0.15%니까 약보합이다. 2002로 장을 마쳤습니다. 2002.64로 마쳤는데 괜히 월드컵 생각나네요. 2002 좋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지수가 상당히 기분에 좀 상서로운 그런 지수인 것 같아서 내일 장세는 그냥 확 솟구쳐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 013-3366-0110으로 문자 두 군데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문자 상담 보내실 분들 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궁금하신 점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좀 빨리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입니다. 동양증권의 이중엽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것들인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발간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다양한 해양 설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해양 플랜트 발주는 시기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 발주에 대한 그 지연 가능성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 상승폭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수주 현실화를 통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3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는 해양 프로젝트와 병행해서 독자적인 LNG FPSO 건조 운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주 실적의 가시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실적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주 기대감에 따른 주가 현실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012년 실적은 매출액 13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전의 저가 수주 선종에 대한 건조 비중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7,500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2011년에 수주한 고가 선종인 드릴시카 LNG선 건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익성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주 기대감과 수주 현실화를 통한 주가 상승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고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42,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SK증권에서 발간한 제일모직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OLED 소재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제일모직의 경우 지속적으로 전자재료 업체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부분의 향후 3년간 영업이익은 전체 매출의 3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의 이유는 기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부문 신규 제품 출시와 함께 OLED라는 새로운 소재의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품 양산이 지연되었지만은 작년 4분기부터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시작하였고 점차 제품 수를 늘려나가면서 실적의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2012년 제일모직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5조 8천억 원, 영업이익 3,6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패션 부분은 아웃도어와 SPA 브랜드 런칭을 통해 외형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자재료 부분은 반도체 신규 제품과 OLED용 소재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OLED 소재 매출은 2012년 1,000억 원, 2013년에는 3,0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재료 부분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네페스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향후 성장성을 확인한 4분기 실적 부분입니다. 네페스의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2% 증가한 867억 원, 영업이익은 13% 감소한 57억 원 수준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후공정 및 전자재료 사업이 12월 예상 밖의 부진을 보였고 터치패널 사업부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WLP 매출은 전분기 대비 94% 증가한 26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WLP 사업부와 같이 신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네페스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이 네페스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성장의 원년이라는 점입니다. 네페스의 2012년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3,812억 원, 영업이익은 66% 증가한 45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성장의 원동력은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투자와 삼성전자가 AP가 탑재된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동사의 WLP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 LCD TV 판매 악화로 주춤했던 DDI 후공정 사업 부분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WLP 사업의 경우 수익성도 높기 때문에 매출 증가와 함께 가파른 수익성 개선 효과도 동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주가 수준 역시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 수준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클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목표 주가는 23,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해양, 제일모직, 네페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이중엽 대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세 종목 우선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갖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정양원 전문가, 정태시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전화 연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여까지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 궁금하신 종목이 있을까요? LG요. LG. 예. 네, 자, LG 사신 82,500원에, 아니 82,700원에. 82,700원 비중 예, 100%요. 100%꽉 채우셨군요. 예. 아, 이거는 정말 확실히 가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다 집어넣으셨군요. 7월 1일 날 했어요. 7월 1일 날. 7월 1일, 8, 9, 10, 네. 11, 12, 1, 2, 7개월 정도 이제 됐군요. 7개월 조금 네. 넘었네요. 예. 자, 그럼 이제 100% 비중 갖고 있으면은 궁금하신 게 그냥 엄청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내가 가입하자마자 네.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제 겨우 조금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란가 어디서안가 몰랐어요. 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런지. 예. 뭐 그동안 뭐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뭐 그 잘 견뎌내고 이제 있으셨더니 이제 뭐 쫙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을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지요 지금. 아, 그렇구나. 예. 개인적으로 한 요 정도 가격까지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그 가격대가 좀 있을까요? 목표가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9만 원 정도. 아, 네. 10% 정도 수익 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희망을 갖고 계시군요. 82,700원에 매수했으니까 이게 팔을 때는 한 9만 원 정도 가야 수익이 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정도 해야 뭐 한 1년 정도 마음고생한 그 보상도 좀 될 것 같고요. 예. 자, 뭐 생각 같아서 그냥 한 10, 한 1, 2만 원 정도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그렇게까지는 욕심 안 부리고요. 아, 욕심도 안 부리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저도 말고 한 그 정도만 갔으면 좋겠어요. 아, 더도 말고 딱 9만 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태희 전문가님께서 LG 지금 현재 오늘 뭐 끝난 가격이 74,500원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20%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9만 원대거든요. 과연 20%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 사시고 나서 손실이 거의 한 40% 가까이 났는데 그동안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일단은 많이 올라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분산 매매가 아니라 한 종목에 투자 자본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지주회사죠. 그 자회사들이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실적 자체가 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그 실기를 했고요. 기회를 놓쳤죠. 기회를 좀 놓쳤다기보다도 기회를 좀 그 진입 시기가 좀 놓치면서 스마트폰에서 그동안 그
휴대폰에서 수익을 꽤나 많이 냈었는데 자 그런 부분이 일단은 수익성을 갉아먹었었던 부분이 LG전자의 그 하락으로 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디스플레이 부분이 그동안 또 침체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주사인 LG전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악재를 다 지나고 이제는 그런 악재를 지나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바닥에서 고점까지 한 30%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금은 옆으로 횡보 내지 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갈라 그러면은 당장 가기보다는 한 30%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가져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또 85,000원 언저리에서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85,000원에 오면은 100%에서 한 50%를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50%를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85,000원에서 또 매물 소화한 이후에 다시 9만 원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85,000원에서 일단 50%를 매도를 해서 좀 더 가볍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한 번에 9만 원까지 쭉 들고 가는 것보다는 또 이러이러한 선택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가장 이거 제일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는 방법을 잘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신 그런 뚝심이 있으신 거 보면요, 결국 이제 상승장에서도 상당 부분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저력이 있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자, 문자 상담 풀어보겠습니다. 아이테스트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인데요. 3,22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멀리 부산에서 또 신청을 해오셨습니다. 네, 뭐 이 종목은 작년에 매출은 1,000억이 넘었지만은 영업이익에서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그런 의미를 좀 두지 않았나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양봉 이후의 흐름 자체는 아주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3,300원 정도에서 뭐 일부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0% 같으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시면서 한 3,300원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3,600원 정도의 전고점 구간을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뭐 지금 기관들이 물량을 좀 내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면서 조금 눌림목을 좀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3,300원 돌파 이후에 조금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조금 더 중기로 보신다면은 한 3,600원 전고점 돌파까지 한번 지켜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사셔가지고 이미 그 손절가를 놓치셨는데 요번에는요 좀 짧게 좀 본다면은 한 3,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000원, 1차 목표가 3,300원, 조금 더 보신다면 3,600원 정도 보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에듀박스입니다. 에듀박스. 800원에 20% 매도 시점을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요 근래에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요, 일단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올라오고 나서 지금 계속 음봉을 맞으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듀박스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영어 화상 학습기를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근래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종목은 지금 그 주가 그 상승 이유를 뭐 얘기를 해도 지금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조회 공시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현재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욕심을 좀 부리지 마시고 이제 좀 올라오면은 1,100원 정도 이제 오늘 상한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반절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일단은 반절을 이익을 확정 짓고 나머지를 가져가면서 어떤 기준선을 보고 대응을 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일 반등이 강하게 올 때 일단 반절을 매도를 해서 가져가면은 나머지 반절은 좀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은
SK증권을 여쭤보셨습니다. 1,540원에 30%를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 뭐 최근에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SK증권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증권사가 아니고 중형 증권사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서 이미 좀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주들이 올라왔던 이유는 시장의 화랑성이죠. 아무래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왔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우증권이라든지 대형 증권사들이 힘이 좋았었는데 사실은 중형 증권사들은 그리 힘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SK증권은 아직 힘이 좋았고요.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매매 동향을 본다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증권주들 중에서도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심하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신용 거래 물량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진짜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한 3%대 거의 4%대 육박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면만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 박스 구간에서 지금 개인들이 신용 물량으로 좀 많이 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손절가는요 단기적으로 좀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일단은 1,54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1,400원 이탈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음 자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원 이탈한다면 하방 쪽으로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 위로 보신다면은 1,600원에서 한 1,700원 정도 구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3위가 끼볼까요? 2,200원에 10%입니다. 예, 뭐 조정을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3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조정이 11월 달 이후에 작년에 조정을 끝내고 다시 재상승할 준비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라온다면은 2,500원 딱 2,490원 앞전에 그 고점 부근이 2,400원에서 2,500원 사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매물이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400원에서 2,5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이익을 실현해주고 다시 한번 밑에서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직전 고점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보고요. 지금은 그대로 들고 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유비케어고, 예. 유비케어 가격과 예. 비중은요? 예? 4,040원에 15%입니다. 4,040원에 15%. 예. 비중이 좀 작게 갖고 계신 겁니까?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나 보죠? 아니요, 예, 조금 이제 단타로 들어갔다가, 예. 그래가지고, 많이 장기적으로 안 보고, 네. 조금만 단타로 좀 치볼까 싶어 들어갔다가 뭐 그렇게 됐어요. 아, 마음 같아서는 이제 단타로 딱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예, 좀 예. 시장의 흐름이 내 생각 같지 않다 보니까 발목이 잡히셨군요. 소위 말하는. 네네. 예, 비중이 안 커서 다행입니다. 예. 예, 15%라서. 네. 자, 그러면 유비케어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실지 뭐 상승세로. 지금 뭐 SK에서 네. 헬스 관련 좀 뭐 그걸 한다고 해서 그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좀 오르더만은 요즘 또 요동을 안 쳤어. 조금 더 갈 수가 있는지 목표가까지 그 참 제가 그 현재까지 갈 수가 있는지 간단히는 목표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비케어에 대해서 과연 이제 상승세로의 전환과 앞으로 오른다라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가능할런지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네. 정양원 전문가께서 분석하셨으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유비케어는 최근에 이제 자회사죠. 에버 헬스케어와 합쳐서 산업 시너지와 주주 가치를 높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유비케어 같은 헬스케어 테마들은 같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성정보, 피트컴퓨터라든지 뭐 또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이 같이 뜨면은 좀 같이 뜹니다. 같이 뜨고 좀 요 종목들이 또 내리면은 또 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와 관계없이 테마주들은 같이 묶여 있으면 같이 움직이는 연동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디지털 병원 솔루션 시장을 진출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고요. 해외 매출 확대는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당뇨 관리 서비스 기업인 EHS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최근에 보면은 해외 진출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추가 하락을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물량 들어갔다가 쉽게 말하면 단타가 들어갔다가 좀 물리시는 경우인데 단타는 개념을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가지 개념인데 한 가지는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얼마에 팔 것인가를 먼저 정하시고 손절가는 얼마다라는 것을 좀 정하시고 매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단타 매매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미 주가는 좀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4,040원에 비해서는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한 번씩 순환매가 종목 순환매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은 물론 안 좋았지만은 다음 주 아니면은 뭐 내일 모레에서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다면요 4,3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표가를 드리냐면은 아침에 조금 세게 나온다든가 거래량이 좋을 때는 좀 나눠오시고 아니면은 일부 좀 올라오면은 15%니까 10% 정도 정리하시고 아니면은 단기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 종목은 단기로 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3,750원 정도에서 손절가를 정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750원 정도를 만약에 또 단기적으로 이탈한다면은 또 하방적으로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3,400원,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이 무거운 종목이 아니고 가벼운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대응하시고 상방적으로 좀 더 보신다면은 4,300원 정도에서 돌파한다면은 한 4,500원까지 보는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네. 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아미노로직스 4,160원에 15%입니다. 예, 뭐 지금은 그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 같으네요. 뭐 비천연 아미노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재료로 인해서 2010년도에 급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그 수출 계속해서 매출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동종목은 지금은 좀 가져갈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2010년도 이후에 조정을 끝내고 현재 3,500원대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이익이 나올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에 5,000원 언저리에서는 일단은 이익을 한번 실현해주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 컴투스 봅니다. 21,150원에 10%요. 자, 컴투스 오늘 급등을 해버렸죠. 급등했다가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많이 하락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그러나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윗골이 달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을 했다가 또 어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가 21,15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뭐 왔다 갔다 수익도 났다가 바로 또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한 25,000원까지 좀 끌고 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방적으로 본다면요.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린다면은 한 18,000원 정도에서 이탈한다면은 좀 전저점 깬다면은 손절하신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물량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듯합니다. 네, 물량을 좀 줄여보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 이런 조언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CS인데요. 8,580원에 CS를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그 CS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 직상장에 대한 아마 호재로 작년에 10월 달에 급등을 했고요. 뭐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개기업체인데 작년에 뭐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금 조정입니다만은 동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마무리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8,500원대면 현재 수익권이신데요. 충분히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원대에서의 강력한 매물대가 좀 존재하고 있고요. 만원대 돌파한다면은 직전 고점 11,000원대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기 때문에 11,000원 언저리에서는 이익을 실현해주고 만원에서 11,000원 언저리의 이익을 실현해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여쭤봐 오셨네요. 12,900원에 35% 갖고 계십니다. 3분의 1이네요. 네, 뭐 지금 잠깐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요. 예.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60일 이동 평균선 이탈했지만은 지금 매수세가 좀 아직까지는 그리 붙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습니다. 거래량이 좀 작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흐름에서 조금 더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려면은 사실은 종목에 조금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호재가 나오고 있지 않다. 오늘 헬스케어 테마들이 좀 내렸죠. 아무래도 이 종목도 같이 같은 테마는 아니지만 같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동돼서 움직인다 보고 있고요.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일단은 13,500원짜리를 돌파를 해서 15,0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하방 쪽으로 11,600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한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가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듯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하니까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예, 오스코텍요. 오스코텍 가격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4,000원에 50%요. 네, 4,000원에 50%. 예, 저희가 좀 알아봐 드렸으면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차트만 보고 하는데요. 차트만. 예, 예. 네. 이 회사가 성장성이 얼마나 있는지 네. 목표가하고 예.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빛과 전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게요? 빛과 전자. 빛과 전자. 그럼 일단은 뭐 오스코텍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고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빛과 전자에 대해서 지금 문자 상담 때 뭐 시간이 허락을 하면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일단 오스코텍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4,000원에 50%요. 자, 그럼 오스코텍에 대해서 저희 정택식 위원께서 지금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스코텍은 뭐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뭐 지금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지금 보면은 급성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신약 물질이 국제 과제로 선정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에 어떤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신약 개발 프로젝트 범부처 개발 과제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글로벌 제약사하고 기술 이전을 협상 중이고요. 기술은 뭐 상당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그 시청자님께서 차트를 보고 뭐 산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차트상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많이 상승은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작년에 11월 달에 조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금년에 들어서 조정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재차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거의 뭐 조정이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목표가는 6,000원에서 6,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고요. 빛과 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번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풀겠습니다. 자, SNU 보겠습니다. 11,700원에 70%네요. 네, 뭐 지금 SNU 같은 반도체 장비주, 특히 아무래도 장비주들이 최근에 보면 큰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종목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등은 크게 없었고요. 뭐 보합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수반된 어떤 상승을 좀 노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가가 11,700원 같으면 거래 현재가 대비는 그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밑골을 달았지만은 일단은 손절가는 한 10,000원대 정도를 좀 잡으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13,000원 정도에서 올라온다면 여기서 한번 일부 좀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매개세가 별로 없지만은 또 종목 순환매가 온다면 다시 한번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13,000원 정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니시스 보겠습니다. 6,200원에 이니시스를 20% 보유 중이십니다. 자,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전자지불 결접제죠. 현재 뭐 시장 점유율이 40%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굉장히 더 성장성이라든가 또 계속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보면은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치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요 근래에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뭐 필수적으로 따른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밑에서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평이 현재 수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도 반등이 나올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보유를 권해드리겠고
항상 어떤 종목이 관에 올라오면은 직전 고점은 매물대가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강한 어떤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추세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되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서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이익을 실현할 것인지, 예, 그런 점을 잘 결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네오이즈 게임즈 참 오랜만에 들어왔죠. 41,200원에 20%입니다. 네, 뭐 네오이즈 게임즈 지난주에 제가 한번 했던 기억으로 나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주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맞아버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게임주들은 최근에 보면은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맞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박스권에서 좀 맞았다 이렇게 되고, 이 종목은 이미 주가는 조정은 많이 받았습니다. 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종목이 많이 하락했다가 좀 상승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뭐 강보합에 좀 마무리됐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기관들의 물량, 특히 외국인들의 물량을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많이 소화하면 포트를 또 한 번씩 또 옮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는 아주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습니다. 다만 4만 4천 원 구간은 좀 더 돌파가 여부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고점 부분이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강하게 좀 오버슈팅을 한다면은 한 5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필요할 듯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 지난 저점 35,9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과감하게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스트 소프트네요. 오늘 유독 좀 평소에 잘 안 들어오던 종목들이 많이 모여서 들어오네요. 35,500원에 20%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뭐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면은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통 보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때 121선에서 그 상승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급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아주 얕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121선에서 한번 60일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121선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60일을 돌파를 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온라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사업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 뭐 지배적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4만 원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걸로 봅니다만은 4만 원이 안착을 못 한다면은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나 4만 원이 안착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전고점 돌파도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한 통 더 하고 또 계속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 들리십니까?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예. 네, 궁금하신 종목은요?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ICD, 예, 가격과 비중은요? 53,900원 20%입니다. 53,900원에 20%? 예. 예,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건지요? 이거 매수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네네. 오늘 보니까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매도 시점이나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매도 시점과 전망이 궁금하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정량환 전문가께서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뭐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냐 안 하냐 하는 풍문이 있었고, 무상증자를 한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무상증자 한다는 어떤 소식에 조금 상승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아주 괜찮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대체로 보면 무상증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업 가치가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의미를 좀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사실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은 좀 튀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6만 원 돌파는 쉽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6만 4천 원 구간 정도 봐야 되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보유 물량이 지금 2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20%면 그래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지금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해서 만약에 좀 급등을 한다면은 한 6만 4천 원 정도 돌파한다면은 여기서는 한 50% 정도 차익 실하시고 나머지 50%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RF 안테나 설계 및 ESC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아모레드용
HDP 장비 선도업체로서 시장 지배력이 아주 좋은 업체입니다. 그러자 TV, 태블릿 PC 등 아무래도 적용 기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요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ICD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중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7만에서 8만 원 정도 선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4, 5월 달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좀 도와준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시고 중장기는 한 7만에서 8만 원 정도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은요, 한 5만 원 정도를 이탈한다면은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5만 원 정도 되면 좀 빠져나오십사 말씀드렸고요. 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36,000원에 15%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뭐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이제 고점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요 근래에는 조정이 마무리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시밀러가 올해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선도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선도업체로서의 성과는 충분히 뭐 달성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근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저점을 높이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 보면은 작년 11월 달 이후에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점이 높아지고 그런 과정에서는 주가가 거의 뭐 조정이 양호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박스권입니다만은 4만 원을 강하게 돌파 못하면 또 다시 한번 되밀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4만 원을 보시고 또 밑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보통 34,000원이거든요. 자,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잘 보고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박스권 밑으로 주가가 빠지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손절로 대응하느냐 그 부분을 결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기아차입니다. 69,000원에 25%요. 네, 뭐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좀 많은 조정을 받았었죠. 뭐 지수에 비해서는 이미 지수가 한 정도 올라면은 지수 2,000원 올라면은 이 종목은 한 76,000원까지 올라야 되는 종목인데 사실은 부품주와 같이 좀 조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한미 FTA가 발효가 아직까지 시점이 안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완성차들은 이제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을 약 한 3개월 정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승 쪽으로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좀 늘렸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돈이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68,500원, 지금 이제 매수가가 이제 69,000원, 뭐 이거는 큰 손실이라 볼 수 없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단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서 좋겠는데요. 77,000원 구간을 돌파협을 잡으십시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77,000원, 단기 목표가입니다. 저 보시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8만 원 선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선 일단 목표가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드린다면은 좀 밑으로 하방 쪽으로 조금 밑으로 드리겠는데 6만 한 2천 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물량 내지 아니면은 손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5%니까 한 10% 정도 줄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저점을 찍는 시점에서 재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네, 자 다음 오텍인데요. 오텍 1,750원에 50%인데요. 자, 오늘 사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밀렸거든요. 뭐 추세가 지금 보면 많이 올랐다. 일단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세가 났고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욕심부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매도를 좀 해라. 자, 다음은 한화케미칼입니다. 3650원에 10%요. 예, 뭐 최근에 화학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죠. 특히 한화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왔다가
음봉 맞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 거치고 한번 늘리면 거치고 한번 또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6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조금 손실 구간이에요. 너무 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21이등 평균선 자리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이탈한다면은 또 한 번 더 크게 좀 밑으로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빠지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하면은 한 28,300원, 200원까지도 쭉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를 갖다가 막 크게 이탈한다면은, 아침에 만약에 크게 이탈한다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장이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거친다 생각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해서 지금 37,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 여기입니다. 26,8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비중 줄이시든지 아니면 손절을 좀 생각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듯합니다. 네.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38,000원에 50%십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뭐 사실 많이 올랐었죠. 상장 이후에 아주 급등을 시현했던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가요. 작년 10월 달부터 고점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올해 주가가 좀 급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4만 원 이상까지 갔다가 3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30% 가까이 한 20몇 프로 빠졌었죠. 요 근래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시점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35,000원대가 강력한 매물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5,000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반절을 매도 38,000원에 사셨는데 꼭 굳이 38,000원 고집하지 마시고 35,000원 올라오면은 일단 반절을 절반을 일단은 매도를 해서 가볍게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올라온다 그러면은 줄줄이 위에가 이제 매물대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5,000원에 올라오면은 반절 정리, 나머지는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 들어와 있는데요. 95,000원에 35%입니다. 네, 95,000원부터면 수익 좀 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큰 폭의 하락있었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세 개 종목을 좀 최강주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현대제철이 제일 선두 종목이었습니다. 대장주였었죠. 그래서 오늘도 좀 밀린 폭이 좀 셌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밀린다고 해서 바로 뭐 하방 쪽으로 계속 미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어떤 조정을 좀 거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자, 10만 원 터치, 11만 원 정도 터치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1만 원 정도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이 있다면은 또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겠죠. 그러나 좀 시장 순환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올렸던 부분에서 일부 물량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11만 원 좀 터치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만 좀 잘 견딘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해서 한 13만 원까지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하고요.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 손절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나는 못 견디겠다, 수익 챙기겠다 하신다면은 한 10만 5천에서 10만 6천 원 정도 빠진다면 여기서 한번 수익을 챙기시고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듯합니다. 네. 자, 삼성출판사 들어와 있네요. 6,100원에 사셨는데 목표가를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삼성출판사가 요 근래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은 무상복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무상보육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출판사는 유아용 출판사죠. 유아용 부분에 특화된 출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고점을 돌파를 오늘 했다가 열십자를 맞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굳이 목표가를 드린다면은 조정 이후에 한 10,0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항상 어떤 종목이 관해 6,100원에 사셨으면은 충분히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반절 정도 일단 매도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0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지금은 조정 이후에 10,000원도 한번 가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 BNG 스틸인데요. 15,400원에 20%입니다. 네, 오늘 물량을 좀 맞아버렸죠. 맞고 오늘 큰 폭의 하락, 3.77% 같으면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하락이 양봉 이후에 횡보하다가 바로 맞았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여기입니다. 이자리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한 14,800원 정도로 갖다 좀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를 단기적으로 크게 이탈한다면은 이 앞에 들어왔던 양봉의 물량들이 다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봉의 물량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미 이 물량이 빠져나와 버리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쪽으로 좀 돌아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매매 동향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파는데 사실 기관들의 물량이 없었어요. 어제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물량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절가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14,500원 정도를 갖다 이탈하지 않아야지만이 이 종목이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아침에 정도에서 15,000원 정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한다면은 이때 대응하지 마시고 좀 더 장을 지켜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장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목표가는 18,000원 정도에서 타이트하게 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바이오 스마트인데요. 바이오 스마트 오늘 이상하게 좀 잘 안 들어오던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네요. 2,922원에 30%인데 아무래도 이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여러 종목과 업종에 좀 햇살이 비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2,922원에 30%입니다. 예, 뭐 지금 보면은 뭐 조정이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작년에 여태 재작년만 했어도 그 뭐 계속해서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시연을 했었는데 작년에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뭐 스마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뭐 스마트 카드 있죠? 이런 부분 그리고 바이오 부분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뭐 헬스케어 부분에도 지금 진출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잘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3,000원 언저리가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3,000원 언저리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돌파를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3,000원을 돌파한다면은 3,500원까지는 가볼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3,000원 돌파 후에 3,5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현대 BNG 스틸인데요. 15,400원에 20%입니다. 현대제철에 이어서 합니다. 현대 BNG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보다는 사실 오늘 좀 많이 맞았고요. 이미 좀 맞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14,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좀 가져가시고요. 18,000원 정도에서 일단 목표가를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노팩스인데요. 3,240원에 20%. 이 종목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보면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수처리 산업하고 그다음에 필터죠. 예, 그다음에 핸드폰 부품을 생산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적자를 해서 작년에는 핸드폰 부품에서의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작년에 흑자를 전환을 했고요. 현재 보면은 추세가 강하게 지금 상승 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직전 충분히 한 4,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4,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장이 좋아서 그런지 오늘 특별히나 좀 문자 상담 신청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게 뭐 한정이 있으니까요. 내일 꼭 다시 한번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식, 정영환 두 분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월 14일 화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를 마칩니다. 자, 여전히 뭐 2,000선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우리 증시 앞으로 뭐 더 좋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죠.